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대치동에서 10여 년간 과학만을 가르쳐온 신민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어머님들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어머님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저는 과학교육 학부를 졸업했고요. 2학년 때 치전원을 가기 위해서 화학교육과를 선택해서 잠깐 학교 선생님으로 있었습니다. 네. 저는요, 대성마이맥 인강을 통합과학으로 이번에 런칭을 하고요. 그다음 두각학원, 대치맥학원, 예섬학원, 그다음 강남대성학원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요. 1학기 애들이 중간 기말고사 끝나고 저한테 보내준 메시지를 잠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고, 왜 미디어가 안 되지? 죄송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작년 1학기 중간고사가 좀 쉬워서요. 제가 여러 학교를 맡고 있는데 100점이 너무 많았다. 너무 많았고 중대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0 몇 명 가르쳤었어요. 1학기 중간고사는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응답 인원의 33%가 10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1등급이 다 저한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들도 대부분이 100점 또는 전교 1등이 저한테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인지도가 엄청 높은 강사가 아니어서 처음에는 30 몇 명으로 출발해요. 그러다가 2학기 중간고사 때는 1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점적으로 올라가는 강사다. 그리고 항상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숙명여고에 그 지금 2학년 올라가는 모 제자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시험 끝나고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전화 오셨는데 펑펑 우시면서 전화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어, 남자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거 말했지, 맞지? 근데 제가 엄청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타 학원 타 선생님께 1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했는데 진짜 말도 못하는 점수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쉽게 말해 1, 20점대가 나온 거죠. 근데 저 만나고 70점대 올라오고 그다음에 80점대 올라오고 그다음에 2학기 기말 때 만점을 맞은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그게 다른 거 필요 없고 딸이 처음으로 자기 시험지를 책상 위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책상 위에. 네, 그거에 너무 감동받으셨대요. 그래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과 라포 형성을 좀 잘해서 클리닉도 제가 되게 열심히 봐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고등학교 성적만큼은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강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통합과학과 관련된 대화 내용을 제자들과 나누는 것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친구 제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고 현재 고3 올라가는 친구입니다.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그 다음에 2학기 중간 기말을 다 모두 전교 1등을 했고요. 그 중에 3번이 단독 전교 1등을 했던 친구입니다. 전교 1등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통합과학 단독 전교 1등, 뭐 모의고사 만점, 이런 거 너무 감동이죠. 풀면서 선생님 목소리가 생각났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제 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알려드릴게요. 적어주세요. 상담은 저희가 오늘 오후부터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3114-605 하나입니다. 학생들도 적어놔. 그래서 나한테 연락해. 편하게 연락해. 그래서 이렇게 천재적인 아이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수업 시간에는 정석을 가르칩니다. 수업 시간에 정석을 가르치고 그리고 개념 설명을 정말 열심히 해요. 쉽고 재밌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직전에 저만의 스킬을 딱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스킬을 적용하는 방법을 한 3주 정도 연습을 시켜요. 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선행 정도나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요. 겁이 많은 친구들은 제 스킬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패드로 혹시 이렇게 해도 풀어봤니? 하고 제 스킬을 보여주면은 아이가 푼 거랑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서로 풀이 방법 비교하는 그런 과정도 겪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학기 기말고사였네요. 이때는 공동 2등에서 공동 1등이 2명이었네요. 자, 그다음에 뭐 이제 나머지 제자들 건데 이건 뭐 크게 신경 안 쓰는데 화학이고요. 다 전교 1등한 제자들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469가 뭐냐면요. 이 동네에서요. 네, 이 동네에서 의대를 간 학생입니다. 이 동네에서. 2022년 기준. 단대부고가 52명을 갔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가 뭐 외대부고나 뭐 다른 자사고들 엄청 유명한 데 많지만 이렇게 가는 학교가 많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지금 자녀분들 또는 학생들이 입학한 이 곳이 어마어마한 학교다. 그리고 제가 이제 화학을 고2 내신을 딱 화학 내신을 대비해 보잖아요. 압도적인 12명이 앞에 깔려 있어요. 얘네 10명은 건들 수 없는 뭐 이제 축구단이라고 해요. 축구단. 그리고 얘네 지금 현재 고3이거든요. 얘네는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 어차피 그 자리를 하나 뺐으면 1등급이고 못 뺐으면 2등급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애들이. 근데 그게 진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자리 뺏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미 그 자리에 들어갈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쉬운 일을 하려면요, 방학 때 놀면 안 됩니다. 방학 때 미친 듯이 해야 됩니다. 미친 듯이.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내신 시험이 수능보다 훨씬 어렵다. 예, 이 말을 계속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의대 52명 진학자 중에서 10등 안에 드는 애들을 선발해야 되는 4% 이내의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아이가 여기서부터는 제가 그 나눠준 2개의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제 2개인데요. 이 2개 안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주셔도 됩니다. 사진 찍으셔도 되고 대신 저도 같이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민세븐 인스타에 태그해 주시면 바로 퍼가겠습니다. 네. 어머니들 강사 얼굴 잘 기억 안 나시잖아요. 네. 뭐야 안 찍었고 빨리 찍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너희 학생들이 잘 들어. 너희가 이 빨간색 안 한 것들 있잖아. 그러면 이 빨간색은 반드시 복습해야 되고 특히 물리 파트의 중2에 2하고 2단원하고 그 다음에 6단원은 반드시 복습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만약에 이제 화학이다. 화학은 이 두 가지. 알았지? 이건 반드시 복습해야 돼. 자, 그 다음에요. 얘도 안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통합과학 전체인데요. 이 중에 중등교과 연계 과정입니다. 네, 편하게 찍으시고요. 네, 넘기겠습니다. 자, 좀 빠르게 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집중해야 될 단원들입니다. 보라색으로 한 건 생명과 지구학에서 킬러 단원이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대신 중등 과정이 좀 탄탄한 친구들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지구 시스템 같은 것들 또는 판구조론 같은 것들 중학교 1학년하고 2학년, 3학년 때 다 배웠던 것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 중요하죠. 이따가 문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냥 화학원 하시면 돼요. 화학원이다. 근데 그걸 단기간에 할 수 있냐? 단기간이 아니에요. 6주는요. 장기간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방학 때 웬만하면 놀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2월 4일 날 이번 주에 개강하는 일요일 강의가 있거든요. 2시에. 그때 산화환원 산염기 중화반응,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 생산과 수송, 그리고 판구조론 이렇게 어려운 네 파트를 제가 특강을 합니다. 지금 거의 마감이 됐거든요. 혹시라도 들으실 의향이 있으시면 2월 4일 일요일 2시부터 개강합니다. 이번 주에. 자, 이틀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얘네가 지금 1학기 중간고사범이에요. 1학기 중간고사범인데 화학원 2, 3단에 해당되는데 루이스 전자점식 구조식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 구조식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거 하이라이트죠. 참 진짜 단대보고 대단한 게요. 산화원 산염기 중화 반응이 중학교 과정에서 딱 통합각 2회차 시행될 때 없어졌어요. 중3 과정에서 산화원 산염기 중화 반응이 없어졌거든요. 그게 2019년도예요. 근데 2019년도에 갑자기 산화원 산염기 중화 반응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거기서 변별이 딱 생겨요.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요. 그 당시 산 하나에 염기 2개인 혼합 유형은 절대 나오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최초로 예, 시험에 집어넣은 학교가 단대부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1학기 중간 기말고사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전혀 의미 없어요. 단대부고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요, 단대부고는 정말 효율을 중시하는 학교입니다. 왜냐면요, 중대부고도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통합과학이 4단원이 있습니다.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4단원이 있는데 보통 1단원에 어느 정도 하고 4단원에 일부 섞거나 1단원 어느 정도 하고 3단원 섞거나 아니면 숙명여고는 1, 2, 3, 4단원을 다 건드려요. 중간고사 때. 미쳐버려요. 그리고 또 1학기 기말 때 또 중복되기 또 냅니다. 근데 아주 깔끔하죠. 중간 1단원, 기말 1단원, 3단원, 4단원. 엄청 깔끔하죠. 다만 그렇게 단원이 딱
딱딱딱 정해진 만큼 문제의 난이도는 쉽지 않게 나온다. 근데 1학기 중간고사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학기 중간고사는 한 번도 어렵게 나온 적은 없어요. 다만 실수를 하면 안 돼요. 네. 자, 여기 보시면 1단원은요, 이제 화학하고 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게 이제 규산형 광물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신소재 이렇게 나오는데 신소재가 처음 보는 거라 아이들이 어려워요. 처음 보는 거라. 근데 아주 디테일하게 외우시면 돼요. 아주 디테일하게 빈칸 넣기 하시면 되는데 그거 제가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1학기 기말은 2단원 전체다. 자, 그래서 예상도 이번에도 1단원 전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자,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사실요, 중대부고나 숙명여고의 딱 중간이에요. 서술형이 35점입니다. 30점과 40점의 사이 딱입니다. 35점이고요. 생각보다 배점이 커요. 왜냐면 내문항이 35점이면 배점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귀하의 자녀분들께서 엄청나게 문장형으로 완성을 해야 된다. 모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문장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키워드 중심으로 나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꼭 좀 잘 읽어봐요. 학생들 만약에 어머님들 학생들이 안 왔으면 학생들한테 이거 꼭 한번 읽혀주십시오. 네. 이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꼭 보여주시면 되고, 자, 앞번호 문항에 주로 낚이는 문제들이 출제되고요. 자, 꼼꼼히 보고 절대 낚이지 않아야 된다. 변형 문제도 존재하지만 직접 만드신 빈칸 넣기. 자, 그래서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대원외고하고 똑같아요. 대원외고하고 그다음에 용인 외대부고하고 완전히 똑같이 빈칸 넣기 여러 개 뚫어놔요. 그래서 이것을 모두 다 맞춰야만 풀 수 있는 문항을 객관식으로 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일한 형태의 데일리 테스트를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너무 지엽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아요. 아주 깔끔한 학교예요. 다만 니네가 진짜 화학을 잘하느냐, 진짜 지구학을 잘하느냐, 진짜 과학을 잘하느냐를 묻는 게 바로 단대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필기 정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신소재 같은 경우는요, 가르치는 범위가 선생님마다 달라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범위만큼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동시에 수능 모의평가 문제의 완벽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선응순형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일리 테스트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거 무조건 이유를 서술하시오. 인과관계 서술하기거든요. 그 다음에요, 문장을 완성해서 서술해라.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장형 서술 문제가 나오고요. 키워드가 빠질 시 감점 유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반드시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이게 단대부고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신소재예요. 가에 초전도체 이제 온도에 따른 전기전선 그래프가 딱 주어져요. 인기온도 이제 TC 딱 주어지고, 그러면 가 조건을 활용하여서 나를 설명하시오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 연습이 필요한 거잖아요. 한두 번 연습하면 됩니다. 다만 그 한두 번 연습을 안 시켜서 그렇거든요. 데일리 테스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참 극성이죠. 모든 선생님들이 다 국어 선생님을 합니다. 제가 상으로 뽑은 문제들이 뒷번호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서술형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에선 뒷번호에 좀 물려 있고요. 객관식 20문항에 서술형 5문항 나왔습니다. 그리고 1학기 기말은 제 기억에 객관식 19문항에 주관식이 4문항인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요.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4년기 중화반응을 최초로 수능 형태로 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중화 적정 문제거든요. 남준아, 이거 선생님 그 화학원 데일리 테스트 마지막에 있지 않아? 마지막 문제 똑같지?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이미 훈련을 했어요. 사실 이런 거는 눈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풀린다 그러면은 화학을 잘못 배운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진짜 못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운 거고, 너무 건방져서 죄송합니다. 이게 중화점의 절반입니다. 적정 유형이고요. 얘들아, 보이니? 혹시 느끼고 있으면은 따라와야 돼. 중화점의 절반입니다. 얘가 1대 1대 2거든요. 이연수가. 그리고 중화점이 2배가 되는, 제가 4포인트, 이제 2포인트라고 하는데 2포인트가 또 1대 1대 2예요. 그럼 중화점이 1포인트고 중화점의 절반이니까 얘가 0.5포인트가 얘가 2포인트니까 몇 대 몇입니까? 1대 4가 되겠죠. 그럼 x는 1, y는 3이 되는 겁니다. 1대 3이에요. 이렇게 그냥 눈으로 푸는 겁니다. 전체 이윤수도 제가 외우게 해요. 4, 4, 6, 8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4에서 8이니까 2배가 맞죠.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냥 아예 손 안 대고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손 대고 푼다, 그 그래프 그리고 있다, 아니면 또 뭐 계산 하나씩 집어넣고 있다, 이미 화학을 잘못 배운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지금 어머니들 보여드리고 있는 게 2019년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말고사는
기말고사에서 너희 그냥 변별해 줄 거야. 여유가 있는 학교예요. 중간고사 시키는 상관없어. 어차피 너희는 무너질 거니까. 왜냐면 어렵게 낼 단원에 어렵게 내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 이제 중학교 때 산하원 산업기 중화반응을 배우지 않을 그 타이밍에 딱 산 하나에 염기 두 개인 호남 유형이 나와요. 이거 그냥 양만 양 적은 놈으로 풀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한 방정식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전형적인 화학원 4단원 중화반응 호남 유형이다. 아까는 뭐였냐면요. 중화반응 적정 유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적정 유형과 호남 유형을 동시에 이렇게 10번, 11번 문항으로 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술형 문항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걸 잘 봐야 돼. 봐봐. 뭐 밀도와 관련지어 6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야. 근데 너희가 키워드 중심의 훈련이 되어 있자면 60자 내외를 빠르게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맞지? 그래서 밀도와 관련 지어서 무엇과 관련 조건과 관련 지어서 서술해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 지칭하는 용어 A를 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빠지면 안 되겠죠. 여기도 보시면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생성되는 가장 무거운 원소 A 원소의 기호를 쓰고 뭐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감점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코멘트 집어넣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화학 원 수준으로 나온다. 근데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6주라는 시간 동안 할 수 있고요. 다만 방학 동안에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훨씬 유리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얘들아 혹시 지금 오늘 잠 푹 자고 왔다면 그거 반성해야 돼. 니네 죽어야 돼. 니네 지금 진짜 방학 때 놀고 있는 애들은 이미 진짜 정신 상태가 썩은 거야. 진짜 미친 듯이 해야 돼. 선생님 저 아파요. 그게 정상적인 거. 아파야 돼 얘들아. 알았지? 방학 동안에 아프고 시험 기간에 컨디션 조절해서 시험 잘 보는 거야. 알았지? 진짜야.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보여야 돼요. 2 플러스 2니까 얘가 산소죠. 그렇죠? 얘가 이제 결합선 4개니까 4 플러스 0이니까 탄소죠. 이런 게 이 정도는 보여야만 애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화학원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규산형 광물이요. 끝판왕까지 나옵니다. 이 규산형 광물이 아주 생소해요. 왜냐면요. 저희 원 과목, 투 과목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학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통합과학에만 나오는 게 신소재하고 얘예요. 그러니까 얘에서 낼 수 있는 마지막까지 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광물이냐, 어떤 광물의 구조냐, 그 다음에 공유하는 산소의 개수, 그다음에 원자수의 비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규산형 광물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이거 1학기 내용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내용이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자, 예전에는요 여학생들이 제 교재가 디자인이 안 이쁘다고 뭐라고 했었어요. 이해를 했어요. 정말 진짜 지들도 깔끔하지 않으면서 이랬거든요 제가. 근데 요즘에 요즘에 남학생들도 저한테 선생님 너무 허접해요. 그래서요. 제가 이명학 선생님, 김동호 선생님 저 1타 강사 제가 어차피 다이성 마임의 그 인강용으로 표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1타 선생님들의 회사를 알아봐 가지고 큰 돈을 써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깔끔하게 최대한 멋지게 하려고 노력했고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편 보니까 교재가 예뻐요. 이렇게. 네. 자, 그리고요. 내지 보시면요. 저희 조교님들이 손글씨로 이렇게 다 내용을 정리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제 판서를요. 거의 90% 이상 적어줘요. 그래서 판서 느린 남학생들을 보면 이거 하느라 이걸 못 듣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학생 되게 좋아해요. 애들 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어요. 이런 헛소리를 시전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제 판서를.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빠진 것도 이건 적어야 돼 하면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마저도 손글씨로 딱 다 그려가지고 되게 예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교재 내용 문제 내지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제 수업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과제장입니다. 1주차 수업이 끝나요. 그럼 2주차 과제장이 뭐가 나오면요. 1주차에 대한 복습이 나가고요. 저는 1주차 내용을 되게 어려운 단어를 합니다. 가장 어려운 단어를 1주차 때예요. 그럼 2주차 때 그 어려운 단어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줘요. 그럼 3주차 때는요. 1, 2주차 복습 문제가 동시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1주차 문제에서 아까 아까 적급 문제 풀었다 했잖아요. 그럼 중급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4주차 때 이제 고급 문제 풀고 그다음에 스킬 시전할 수 있는 문제 풀고 이렇게 계속 누적돼서 복습 문제 제공한다. 그럼 본 교재는 어떻게 돼 있냐? 제가 아까 수능 문제는 다 풀어봐야 된다고 했죠. 그런 문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빈칸 넣기 중요하다 했잖아요. 빈칸 넣기 문제 먼저 들어가 있고요. 스텝 2라고 해서 내신 완성. 이제 실제 내신의 객관식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고난도로 이어진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 수민여고 학생은 문과를 가려다가 저 때문에 갑자기 2학기 기말 때 저 이과 갈래요라고 해서 제가 말렸습니다. 야, 이미 늦었어. 예. 이과는 1학기 고1 때까지 놀았으면요. 방학 동안에도 무조건 특강을 엄청 들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와서 한다는 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만큼 문과로 가려고 했던 친구들도 이과를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과학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네, 제 강의의 특징입니다. 자, 무려 12년간 강의를 했습니다. 과학만 했고요. 월화수목금토일을 빠짐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강의를 했습니다. 제 강의는 전 교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 대본이 머릿속에 있어서 제 연출 능력으로 연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화된 유니크한 설명으로 확실하게 중요한 것들을 집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설명은요, 좀 읽어봐 주시고요. 이건 팜플렛에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이거 사진 한번 찍으십시오. 3월 11일 개강이고요. 6회차입니다. 직보가 있고요. 6시부터 9시 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하고 클리닉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시 반 끝나고 나서 계속 클리닉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치동 최상위권을 위한 단 하나의 선택, 지금까지 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